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한국 순사고고학 2주차 수업. 오늘은 우리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중에서 구석기 시대의 이제 개관, 그리고 구석기 시대 연구에서 아주 중요시되는 자연환경, 그리고 한국의 구석기 시대의 시대 구분, 그리고 구석기 시대 유적의 구체적인 연대, 이런 정도의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시간을 더 할애해서 한 번 더 구석기 시대 석기의 변화 과정, 시대별 변화 과정, 그렇게 해서 구석기 시대 수업은 2주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구석기 시대라면은 뭐 아득히 먼 과거, 인류가 처음 출현해서 이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 뭐 이렇게 이제 막연히 이제 인식을 하고 있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구석기 시대라는 그 시대에는 유인원에서 이제 인류가 갈라져 나와서 비로소 이제 인류가 최초로 고인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구석기 시대가 끝나고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는 그 전환기, 대체로 1만 2천년 전, 인류의 등장에서부터 1만 2천년 전까지의 아주 오랜 기간이 걸친 시기가 이제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인류 과거사 또는 역사에서 거의 구석기 시대가 차지하는 시간 폭이 99% 정도가 된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구한 시기 동안에 이제 걸친 그 시기가 바로 이제 구석기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자, 흔히 이제 이 구석기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플라이스토세라고 하는 신생대 제3기청,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끝나면서 이제 신석기 시대가 도래하는 그 시기가 되니까 대체로 구석기 연구에 있어서 신생대 제3기청, 이제 그때의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이제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구석기 시대의 시작이 이제 유인원에서 인류로 이제 진화를 해서 고인류가 이제 등장하는 그 시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역사 교과서에 이제 구석기 시대 편을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지금으로부터 뭐 한 400만 년 전, 그때 가장 오래된 화석 인골이 소위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발견됨으로 해서 그 시기가 이제 구석기 시대 고인류의 가장 오래된 시기로서 뭐 구석기 시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점점 더 아프리카 지역에서 더 시기가 올라가는 그런 구석기 시대 고인골 화석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견이 되고 해서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인류 화석은 700만 년 전까지 지금 소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400만 년 전이라고 했던 그것이 지금은 거의 이 300만 년 전 더 소급이 돼서 700만 년 전까지 이렇게 이제 올려다보고 있다. 그래서
고인류의 시작을 대체로 700만 년 전에서 450만 년 전, 그 사이에는 어쨌든 이 소위 우리 인간의 바로 직계 조상이라고 하는 고인류가 이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700만 년 전 또는 400만 년 전 이때부터 이 소위 이제 이 고인류들이 이 소위 이제 그 유인원에서 갈라져 나와서 인류 속이 됐지만 그 인류 속이라고 해가지고 이때부터 전혀 동물하고 다른 불을 사용하고 또 도구를 사용하고 지능이 발달해서 두발 걷기를 하고 이런 문화 형태를 이제 보였느냐? 그것은 좀 불확실해요. 그것은 불확실해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어떤 그 문화 양상의 표준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보고 있는 이 석기의 사용, 다시 말해가지고 도구의 사용 흔적이 이제 나타나는 시기가 대체로 가장 오래된 것이 이제 340만 년 전, 340만 년 전, 대체로 이제 아프리카,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에 그보다 한참 뒤에 이제 일이지만, 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도구의 사용. 자, 그렇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구석기라고 하는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능이 발달하고 두발 걷기를 하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대체로 그 즈음 언저리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이제 하고 있어요. 어쨌든 과거보다 우리 이제 구석기 시대의 연대가 훨씬 더 상향으로 이제 소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고고학 강의 거기 보면은 지금까지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의 일대에서 발견된 고인류 화석이 굉장히 어려운 이 화석 명칭을 부여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고고학이니까 막 그런 것들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쭉 한번 읽어는 보지만 뭐 억지로 이제 외워서 힘들게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우리 한국 고고학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가 1만 2천년 전에 끝나고 이제 신석기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데 과거에 19세기 말까지 그때는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의 중간 장대 그 사이에 해당하는 시대를 한 번 더 설정을 했어요. 이제 그게 소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중석기 시대, 중석기 시대. 이 중석기 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세석기를 사용한 시대. 세석기라는 것은 석기가 아주 잔잔하고 가늘고 예리한 요런 가는석기, 잔석기 이것을 만들어서 다른 어떤 나무 도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결합시켜서 사용하던 그런 시대가 있다. 이렇게 해서 19세기 말에는 중석기 시대라는 시대 개념을 적용을 하기도 했지만 이게 세계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대의 구분에 해당이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확인이 안 되고 큰 틀에서 범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중석기 시대라는 시대명과 그리고 그 시대가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 사이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이 좀 퇴색이 돼서 지금은 중석기 시대라는 말을 그다지 사용을 하지 않고 중석기 시대 문화의 양상에 대해서도 그다지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자, 우리나라는 일부 남해안에 신석기 시대 폐총류적 하청 이런 데서 잔잔한 이런 흑여석계석기라든지 이런 소위 이 중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그런 잔석기들이 세석기들이 일부 이제 유적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 한때 이 19세기 말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석기 학자들이 주장했던 중석기 시대 개념을 적용한 때도 이제 뭐 그런 학자들도 일부 있었지만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제 구석기 시대가 아까 신생대 제4기에 해당되는, 4기는 뭐 홍적세, 충적세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지만 어쨌든 그 시기를 우리가 이제 플레이스토세, 플레이스토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 4기, 신생대 제4기의 자연 환경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규정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석기 시대는 자연 환경 연구가 또는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인류가 이제 점점 출현을 하는데,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 도구의 사용,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점차 이제 소위 그들이 사용했던 석기라고 하는 이런 도구들이 점점 이제 정교하게 이제 발달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구석기세 문화 양상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소위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불을 피워서 불을 사용하고, 뭐 구석기 시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불을 발명을 해서 물론 이제 자연 현상을 보고 이제 불을 피울 줄 알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을 사용하고 또 석기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자, 이러는 과정들이 인간 신체 변화하고 이제 연동돼서 이렇게 이제 하긴 연동돼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변화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동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위 이제 두 발로 걷기 시작한다는 거죠.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인간이 이제 두 발 걷기를 한다. 자, 동물에서 네 발을 짚고 다니던 어떤 그 네 발 걷기에서 두 발 걷기로 이렇게 인간이 진화하는 그런 과정은 왜 있었겠는가? 뭐 그때는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수렵 채집 단계니까, 수렵 채집 경제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특히 서서 여러 가지 식료를 채집하고 이런 장점들이 많았겠죠. 이를테면 높은 나무에 있는 이런 열매를 따서 이제 섭취를 하는데 식량으로, 그러려면은 네 발보다는 두 발로 이렇게 서서 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효율적이니까 점점 이제 서서 걷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대체로 여러분들이 어떤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이 선사시대 이런 이제 인류의 진화 과정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은 그런 화보 이런 데 보면은 네 발 걷기 하다가 점점 허리를 이제 펴가면서 이렇게 오늘날 똑바로 걷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죠. 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발 걷기를 하니까 이제는 어때요? 손을 자유자재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손을. 그러니까 손을 자재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두 손으로 불을 지피기도 하고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든 도구를 가지고 동물을 사냥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활동이 이제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럼에 따라 가지고 두 손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제작하고 이러면서 뭔가 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죠. 자꾸 머리를. 그러니까 어때요? 지능이 발달을 하게 된다는 거지. 지능이 발달하고, 그 지능이 발달하려면은 뇌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의 용량이 커져야 돼. 뇌의 용량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뇌 용량이 커지면은 지능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머리 작은 또는 얼굴 작은, 이거 여러분 현재 트렌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결코 좋지 않아요. 머리가 큰 사람이 소위 말해가지고 뇌 용량이 커서 많은 것을 저장을 하고 또 지능이 높을 수 있다. 그것은 인류의 진화 과정상에서 그게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거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인간이 자연 환경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자연 환경에 적응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도구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소위 인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점점 진화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인간처럼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로 말을 한다. 뭐 우리 호모 에렉투스라고 그러죠. 말하는 인간. 그 다음에 지능이 발달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네들만의 뭐 어떤 상징적인 의식을 거행하고 의례를 거행하고 자 이런 소위 말해 가지고 인간 문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이제 인류가 이제 진화하는 그 시기는 대체로 한 6만 년에서 5만 년 전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구석기대 사람 저 학자들이 자 그것은 뭐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화석 인골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6만 년에서 5만 년 전 이때 되면 이제 언어도 사용하고 지능도 뭐 지금의 현생 인류 못지않은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지능이 발달을 하고 뇌 용량도 커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신생대 제4기 플레이토시라고 하는 이 자연환경 이제 그때가 이제 소위 구석기대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이제 자연환경 그때가 이제 신생대 제3기 그래서 구석기 시대 고고학을 자연환경을 강조해서 제3기학 또는 제3기 고고학 뭐 이렇게도 이제 이름 붙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소위 그만큼 구석기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구석기 시대의 인간을 이해하는데 자연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것이 이제 인류 문명이 덜 발달한 어떤 선사시대 사회 또는 뭐, 더 아득한 어떤 빙하시대 뭐 이런 시대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환경이 지배하는 영역은 더 커진다. 왜? 그것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다른 문화적인 수단을 인간이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도 아직도 피부에 털이 이렇게 북실북실 이렇게 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구석기 시대 문화를 이해하는데 자연 환경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그 자연 환경은 신생대 제3기 플로이토세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석기대에 있어서 신생대 제3기 말, 3기 말, 그러니까 플로이토시에가 끝나갈 무렵이라 그래서 가득히 먼 시기죠. 이제 그때부터 이 지구상의 자연 환경이 급격하게 크게 변화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급격하게 크게 변화하는 시대.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빙하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빙하기. 자, 빙하기로 접어드는데 이 빙하기로 접어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지질학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이 빙하가 4번에 걸쳐서 이제 반복이 됐다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빈저, 민델, 리스, 비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개의 빙하기가 있었고 그 빙하기 사이사이에 간빙기가 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는 이 마지막 빙하가 끝나고 그 사이에 이제 간빙기의 어느 시대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간빙기의 어느 시대. 자, 그래서 이 4번에 걸친 빙하, 4번에 걸친 간빙기 이런 이제 혹심한 기후 변화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제3기 신생대 제3기 플루토시에 이때 혹심한 빙하기 이때
소위 말해 이제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의 우리 그 자연 환경하고는 완전히 180도로 이제 다른 그런 혹심한 환경 조건이, 엄청나게 추운 환경 조건이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추운 환경 조건.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런 자연 환경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득히 먼 옛날에 이제 구석기 문화를 제대로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 구석기인의 삶을 이해하기 어렵다. 자연 환경 이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세계사적인 견지에서 구석기 시대에 있던 자연 환경이 이제 그랬다고 한다면은, 한국의 구석기 시대는 어떻든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되는데, 이제 한국의 구석기 시대는, 소위 이제, 고인골 화석도 그렇고, 실제로, 출토되는 이제 구석기 이의 이제 석기 형태라든지 특징 이런 걸 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득히 먼 옛날까지 올라가는 그 시기까지는 구석기 유적들이 이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시기에는 이제 한반도가 세계적인 어떤 그런 같은 빙하 시대에 이제 접어들어서 이제 그런 시대에 있었겠지만, 아직도 그때는 아직도 이제 소위 고인류가 한반도에 내려와서 이제 정착해서 살았던 그런 흔적은 이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는 신생대 제4기가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빙하기가 거의 끝나갈 그런 무렵이죠. 그러니까 플로이스토세 말기에 이제 소위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석기 유적이라든지 이런 한반도의 인간 고인류가 살았던 삶의 흔적을 이제 찾을 수 있다. 자, 이때도 역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최후의 이제 빙하기에 해당되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혹독한 그런 빙하기가 이제 되는 거죠. 대체로 이제 이때는 이 날씨가 이제 너무 추우니까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꽁꽁 얼어버려요. 바닷물이 꽁꽁 얼면은 물이 얼면서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그러니까 해수면이 낮아져. 지금부터 한 2m, 뭐 135m, 그 정도로 이제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해, 황해, 여기는 소위 말해 움푹한 중국 그 대륙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 지금 우리 뭐 대륙봉 지역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기는 하나의 이제 분지, 그러니까 물이 없어. 다만 이제 이 얼음이 언 상태의 이제 동토,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동해는 상대적으로 이제 깊으니까 하나의 이제 내륙의 호수처럼 만들어. 호수. 그러니까 호수라는 것은 육지로 둘러싸인 그런 물이 고여 있는 그런 형태 아니겠어요, 그죠? 호수로 돼 있어. 그래서 소위 지금의 한반도 지형하고는 전혀 달리 이 한반도에서 중국 대륙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분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제주도, 남해 도서 이런 것들이 다 육지로 연결이 되고, 심지어 일본 열도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소위 말해가지고 동물들이 이제 걸어서 거기까지 갈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이제 혹독한 자연 환경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는 소위 이제 제3기 말에 이제 혹독한 기후가 점차 이제 오늘날 기후처럼 따뜻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날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식생대가 이제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이 식생대와 소위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삶 이런 건 이제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좀 더 지금의 한반도의 추운 북쪽 지역, 여기에는 주로 이제 추운 지방에서도 잘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적응한 그런 식생이 주로 이제 침이 없어요. 우리 오늘은 이제 주로 잎이 뾰족뾰족한 그런
뭐 대표적인 소나무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점차 이제 날씨가 기후 온난화가 진행되고 이러면서 점점 식생해서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이빨이 넓적한 거에 이제 전부 밀려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은 그런 침엽수, 이런 뭐 삼나무 이런 종류 되겠죠. 아주 우리 시베리아 이런 데 벌판에 가면 삼나무 뾰족뾰족한 그런 침엽수림들이 이제 많이 있죠. 이 식생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추운 지방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점차 내려오면서 기온이 좀 더 따뜻해짐에 따라 여기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연평균 기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더 따뜻해짐에 따라 가지고 이 같은 침엽수라고 하더라도 좀 더 이제 따뜻한 기후대에서 자라는 잣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런 그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태백산맥 고산지대 일대를 중심으로 추운지대에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림대라는 것은 이제 침엽수하고 이제 소위 이 화렵수, 그러니까 잎이 넓은 거 이런 것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지형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여기 대체로 송백나무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대 넓은 범위에 걸쳐서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남쪽에 비중이 이제 C 지역은 이제 침엽수의 비중이 많고, 그 다음에 D 지역은 호남림대인데 좀 더 잎이 넓은 그런 것들이 비중이 더 높게 차지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후대에 따라 가지고 식생이 다른. 그리고 남해안의 따뜻한 그 지역에서는 이런 이제 동백나무를 중심으로 한 잎이 넓은 그런 산림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제 거의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오는데, 지금은 급격한 지구 온난화에 따라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점점 화렵수의 비중이 높아져 간다. 그러니까 화렵수가 식생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이유가 이 화렵수가 침엽수림을 이제 덮어버리게 되면은 거기에 침엽수가 화렵수의 잎이 넓은 그늘에 가려가지고 광합성 작용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절로 고사해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어쨌든 그런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가 이제 우리가 구습기 공부를 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한반도의 이제 구습기 유적을 이제 이야기할 때 대체로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발굴되고 확인된 구석기세 유적은 약한 적어도 1000개 유적 이상이 돼요. 나중에 뭐 이 분포도가 나오지만 1000개 정도 이상의 이제 구석기 유적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대체로 연대 측정을 한 결과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자연 환경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대체로 13만 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는 1만 2천년 전, 그 시기에 해당되는 구석기세 유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학자에 따라 가지고는 임진강 일대의 황토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현무암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그 전곡리 유적을 비롯한 그 임진강 일대 이제 유적들, 전기구석기 시대 유적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그것을 어떤 학자는 100만 년 전까지 올려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70만 년 전까지 올려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45만 년, 40만 년 전까지, 또는 30만 년 전까지, 그리고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10만 년 전 또는 13만 년 전, 이렇게 다양한 연대 해석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도 그 연대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고 이래서 확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최근의 고고학적 연구 경향을 보면은 뭐 그것이 좀 더 늦은 시기, 이를테면 13만 년 전 전후, 적어도 30만 년 전에서 13만 년 전, 뭐 그 늦은, 뭐 그것도 늦은 시기는 아니지만 전기 구석기 시대에 해당이 되죠. 그 시기에 이제 비로소 한반도에 구석기 시대 유적이 이제 형성이 된다.
구석기 시대 유적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한반도에 살기 시작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아직도 이제 그것이 완전히 정립이 된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석기 시대는 이제 앞에 봤다시피 이제 최후의 이제 빙하 극성기니까 한반도를 포함한 우리 서해안, 동해안 전부 다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영구 동토지대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영구 동토지대. 자, 그러니까 영구 동토지대의 혹심한 추위 여기에서 이제 이런 자연 환경 조건에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러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식료 활동, 식료 경제 활동. 그리고 이제 구석기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렵 채집 경제 사회였잖아요. 수렵 채집인데 구석기 시대의 아득히 먼 이런 시기 구석기 시대는 채집은 뭐 거의 뭐 흔적이 잘 안 나타나죠. 그 대신 이제 주로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인간의 원초적인 그 인간의 이제 뭐랄까 이제 습성이랄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육식을 했던 육식주의자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오늘날은 뭐 채식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도 처음에는 인간 이전에 이제 유인원에서 발전해오는 그런 단계에 네발 걷기를 하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을 잡아먹고 이렇게 살았다. 이제 그런 습성들이 인간으로 진화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대체로 초기 이 구석기 시대에는 대체로 식료 획득을 사냥에 의해서 동물을 사냥해서 그것을 이제 육식을 해서 이제 소위 체력을 유지하고 해나가는 그런 영양 공급을 해나가고 이런 이제 경제 생활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한반도가 극심한 동토지대였으니까 이 동토지대 아주 추운 기후 조건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이제 한반도에 이제 또 살았다는 거죠. 구석기 시대 시작이 될 때, 제4기 때 단계. 자, 이 대표적인 혹심한 동토지대에 이 혹심한 기후 조건에서 이제 사는 그런 종류의 이제 동물은 덩치가 커요. 덩치가 엄청나게 커. 우리 흔히 맘모스, 멤머드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소위 털코끼리, 코끼리 종류인데 추우니까 몸에 털이 북실북실 이게 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코끼리는 열대지방에서 털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죽으로 덮여 있지만 이때는 이제 털이 이제 나 있어서 그 추위에 이제 견딜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큰 동물들, 대형 동물들이 이제 살았어요. 동굴, 곰, 털코끼리, 뭐 맘모스, 멤머드라고 그러죠. 이런 종류들, 그죠? 자, 이런 종류 또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술록 뭐 이런 것도 이제 될 수 있겠고, 술록은 지금도 뭐 시베리아 아주 혹독한 그런 기후에서 지금도 이제 술록들이 이제 자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들소 종류들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아무튼 어쨌든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이런 그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초기에 여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그네들이 이제 식료 활동을 했던 증거로서 이런 동굴 곰 화석 이것은 이제 충북 청원의 두루봉 동굴 유적에서 이제 발견된 것을 이제 전부 복원을 해가지고 조립을 한 그런 상태이죠. 이런 동굴곰.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한경북도 이제 상원 거문모루 유적, 동굴 유적. 거기에서 이제 소위 털코끼리, 멤머드 화석이 이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동굴곰, 멤머드 이런 대형 동물들이 이런 시기 전기 구석기 유적에서 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
동굴 안에서 이제 발견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이 야외에서 사냥을 해서 큰 털꽃길이라든지 동굴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냥을 해서 따뜻한 동굴 안으로 이제 끌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해체해서 이제 고기는 발라서 이제 식료로 먹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동굴 안에 버려진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일부 이제 이 동굴곰이라든지 이런 뼈에 뭔가 가공을 한 그런 흔적들도 이제 확인이 돼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구석기세 하면은 도구가 이제 석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이외에 이제 그런 걸로 봐서 대형 동물을 잡아먹고 난 다음에 그런 단단한 뼈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또 도구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했다. 이런 것도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상원 북한의 금운모루 동굴 유적 그리고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 여기는 이제 동굴 곰 화석이 이제 발견된 거고 상원 금운모루 거기에서는 멤머스 털꽃길이 이제 화석이 이제 발견된 그런 유적인데 그 동굴의 아래층에서 이제 화석 인골 화석 동물이 발견된 층위보다 아래쪽 층위에서 원숭이 화석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원숭이 화석은 원숭이는 기본적으로 작은 동물이죠. 작은 동물이면서 지금도 그러지만 주로 이제 아프리카 따뜻한 기후에서 이제 서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따뜻한 기후, 추운 기후가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이 털꽃길이 그 다음에 동굴곰 화석보다 아래층에서 원숭이 화석, 그러니까 따뜻한 기후에 사는 원숭이 화석이 발견됐으니까 이 이전에 한반도에는 아열대성 기후로서 오늘날과 비슷한 그런 따뜻한 기후가 한번 있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적 발굴 조사를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자연 환경 조건과 더불어 한반도에도 이제 구석기 시대 고인류가 이제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석기 시대 이제 유적을 이제 이해를 할 때 구석기 이 문화를 창출했던 고인류는 뭐 지금도 이제 따뜻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처음 출현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700만 년 전, 그리고 4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고인류 화석이 이제 되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점차 아프리카 대륙에서 점점 유라시아 대륙 일대를 거쳐서 한반도, 일본, 중국 쭉 해서 이제 유라시아 일대로 이제 다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제 중앙아시아, 몽골, 뭐 저기 중국 해가지고 그 위쪽에 소위 이제 지금의 이제 시베리아 뭐 그 일대 그런 지역은 의외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기후대 식생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석기대에 이제 좀 다른 그런 기후대 식생 이래서 많은 구석기 시대 유적이 그다지 이제 발견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중국을 비롯한 우리 이 동남아시아 그 일대에서도 이제 일본 마찬가지고 구석기 유적들이 이제 7, 80년대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조사가 되고 있어서 확실히 이제 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이 일대에도 구석기 문화가 이제 어느 정도 번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은 우리보다 구석기 시대 시작이 훨씬 늦은 시기고, 그리고 전기구석기 뭐 이야기가 일본의 구석기 유적 날조 사건 해서
그 날조했던 교수가 자살을 하고 이런 적도 있었죠. 그래서 대체로 일본은 대체로 3만 년, 3만 5천 년 전 이전 시기의 구석기 유적은 그다지 이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이런 시기에 이제 구석기 유적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시기부터 한반도에 고 인류가 이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구석기 시대의 유적들이 처음 이 발견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1930년대 이제 한반도에 최초로 이제 구석기가 이제 발견됐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돼요. 그 유적이 함경북도 여기에 소위 동관진 유적. 지금의 행정명은 강안리라고 되어 있어요. 두만 강가에 있다고 그래서 강안리인데, 이 함경북도에 이제 동관진 유적, 여기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구석기가 이제 발견이 됐다. 자, 구석기 형태로 봐서는 이제 전기 구석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유적이 제일 처음에 1930년대에 이제 발견이 됐다. 자, 그러다가 뭐 이때는 구석기라는 학문이 그다지 확립이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 그다지 고고학자들 또는 뭐 일반인 다 마찬가지고 구석기에 대한 인식 그 자체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가지고 인공의 흔적이 가해져서 인공으로 만들어진 구석기라는 것과 자연적으로 깨져서 만들어진 그런 이 깨진 돌, 뭐 이것을 구분할 뚜렷한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막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 구석기도 많이 거쳐갔을 건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구석기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없는 상태로 그 이제 1960년대까지 이제 그대로 이제 지속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196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소위 이제 웅기굴포리, 웅기굴포리 이제 웅기굴포리가 이제 서포항 유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역시 북한 지역이죠. 한경도 웅기굴포리 유적에서 이제 구석기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발굴이 이루어졌어요.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발굴을 하니까 원래 구석기 원래 웅기굴포리 서포항 유적이 발굴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신석기 시대 문화청 또는 신석기 시대 폐총 유적으로 이제 파악이 돼서 이제 그것을 발굴해서 파내려 가니까 신석기 시대 유적 문화청 아래쪽에서 이제 소위 구석기 시대 문화층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도 이 굴포리 유적을 통해서 구석기 시대 다음에 신석기 시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 발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서포항 굴포리 유적, 여기는 이제 신석기 시대 아래층이니까 뭐 신석기 시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그런 구석기 유적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웅기 굴포리 신석기 시대 유적 아래층에서 이제 구석기가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그런 존재,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변화한다,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 구석기 시대 연구사 또는 뭐 구석기의 발견, 구석기에 대해 관심, 구석기의 뭐 여러 문화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쪽 남한보다도 북한에서 훨씬 이런 시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은 북한의 소위 이제 도유호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제 고고학자가 유럽에 독일에 유학을 갔다 와서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현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고고학을 이 고고학을 이제 유학을 하고 와가지고 북한에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일찍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서 제일 먼저 발견된 구석기 유적은 충남 공주의 금강가의 한 당구면에서 발견된
공주 석장리 유적이 석장리죠. 지금도 그 석장리 유적은 석장리 유적 안에 이제 석장리 이 구석기 박물관을 만들고 거기에 넓은 부지에 금강가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대 체험 학습 시설 이런 것들 만들어서 상당히 전국에서 많은 이제 소위 관람객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소위 이제 구석기 석장리 구석기 유적을 이제 알리는 그런 유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서 석장리 유적에서 이제 처음으로 구석기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자 이때 이 금강가에서 구석기가 발견이 돼서 실제로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석장리 구석기 유적이 이제 에, 발굴이 이제 이루어져요. 발굴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발굴을 해보니까 아래층에서부터 위층으로 전기구석기 시대에서 후기구석기 시대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어지는 그런 전중 후기구석기가 다 확인되는 그런 유적으로 대표적인 유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구석기 유적이다. 발굴도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1962년도에 막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적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뭐 석기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할 때 보완적으로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24번이 이제 전공유적, 임진강유역, 한탄강유역에 전공되어 있는 대표적인 전기구석기죠. 그리고 25번이 이제 석장 유적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구석기 유적 하면 전기 구석기 시대 해서 대표적으로 임진강, 한탄강 유역의 용암지대에 현무암지대도 형성되어 있는 소위 연천 전곡리 유적을 비롯한 넓은 황토대지 형성된 그 이제 전기 구석기 유적들을 이제 떠올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을 통해 가지고 구석기 유적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소위 이제 임진강, 한탄강 그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전곡리 유적을 중심으로 한 이 용암지대 이제 그 지역에서 뭐 많은 전기 구석기 유적들이 지금도 이제 발견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전곡리 유적은 이것도 뭐 우리 고고학자가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전곡리 거기가 이제 전부 미군 부대에 그 미군 부대에 미군 병사가 뭐 자기 여자친구가 이제 일요일 면회를 와가지고 그 여자친구하고 이제 임진강가에를 이렇게 이제 소위 데이트하는 중에 이 소위 아슐리앙형 주먹도끼라고 하는 우리 이제 전공형 주먹도끼 그것이 이제 발견이 돼서 그것을 이제 소위 이제 서울대학의 김원영 교수한테 이제 가지고 가서 김원영 교수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석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의 소위 클라크라고 하는 미국 대학 교수한테 구석기 전공 이제 교수한테 이제 보내서 하니까 확실히 아슐리앙형 구석기다. 인간이 만든 석기다.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발굴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전곡리 유적에 대한 이해를 이만큼까지 심화시킬 수 있는 발굴도 이루어지고 전곡리 유적에 대한 연구도 이제 계속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곡리 유적이 이제 1978년도에 이제 발견이 됐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이러니까 이제 한국에도 소위 구석기 시대의 전기에 해당되는 이제 전형적인 아슐리앙형 도끼, 초핑 툴, 집게 종류, 초핑 툴이라서 아슐리앙형 주먹 도끼가 확실히 이제 존재한다. 자, 이게 이제 알려지고 난 다음에 구석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고조되기에 이르는 거죠. 고고학에서도 구석기에 관심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고조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유적 발굴에서도 구석기 유적을 확인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발굴 방법이 이제 적용이 돼요. 자, 그 중에 이제 1980년대 2년 후에
이제 대대적으로 전국에 다목적 댐들 이렇게 많이 건설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충청북도 충주에 이제 소위 지금의 충주호 충주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충주댐이 이제 건설이 되고, 강원도에는 뭐 양구에 이제 뭐 파라오 댐 뭐 이런 댐들이 이제 조성이 되면서 대규모 댐에 수몰되는 지역을 이제 문화재 발굴이 이제 구제 발굴로 이루어지면서 대대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구석기 유적들이 많이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된 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후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소위 단양 수양계 유적. 단양 수양계 유적에서는 뭐 그야말로 돌밭인데 그 돌밭의 전체가 전부 이제 구석기로 쫙 깔려 있는 석기 공장 제작장이에요. 석기 공장 제작장. 그 유적들이 이제 발견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런 이제 구석기, 석기 제작장도 발견이 되고 이제 유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많은 구석기 유적들이 이제 구제 발굴 이런 걸 통해서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발견이 돼서 지금은 뭐 1000개가 아니라 뭐 한 2000개 이상 뭐 육박할 수 있는 구석기가 확인이 된 곳을 한 유적이라고 이제 보면 그런 정도로 이제 많은 구석기 유적들이 이제 예,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대략 이게 중요한 구석기 유적만 이렇게 이제 지도에 답점해 한 거죠. 자, 여기에 이제 46번 뭐 요령 금주산 유적, 뭐 45번 요령 묘추산 유적, 뭐 이런 유적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뭐 동관진이라든지 강한리가 동관진이죠. 웅기 굴포리라든지 그 다음에 화대장등이라든지 이런 북한에 있는 여러 유적들. 자, 그리고 이제 이 압록강 너머에 이제 중국 대륙 일대 이것들이 이제 소위 우리 전공이라든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와 똑같은 석기들이 이제 같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 문화권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하기야 구석기대라는 게 아주 긴 시간대에 넓은 범위에 걸쳐 가지고 이제 같은 문화권들이 이제 형성이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약 뭐 적어도 추산하는데 아무리 적어도 이제 1000개 이상의 구석기 유적이 이제 지금 한반도에서 이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웬만한 곳은 전부 이제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이제 살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구석기 시대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제 그네들의 소위 먹을거리를 구하기 쉬운 장소. 그러니까 이제 이 강가에 이제 한 당구라는 것은 강에 물이 흐르면서 형성된 이 계단상의 이제 지형이죠. 이제 거기는 바람도 막아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활동하기 이제 좋은 그런 한 당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산 사면, 따뜻한 양지바람 산 사면의 아래쪽,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소위 이제 산사태가 일어난다 이러면 이제 그게 북녘된다고 그러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사면 아래쪽 이런 데서 이제 구석기 유적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어떤 그런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는 그런 지형적 특징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우리 이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고산줄령 이런 지역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바닷가 쪽에 이제 해안에 이런 평지, 지금의 이제 충청도 호남 뭐 그리고 남해안 아주 평지 해안 이런 쪽은 오히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기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았다는 왜 식료 활동이 농사를 짓고 이런데 농사 짓는 그런 이제 사회가 아니니까 그죠? 타향하기에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소위 이 산사면 아래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소위 타향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유적이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유적들 중에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이 한반도의 구석기 유적 중에 가장 오래된 시기가 올라가는 구석기 유적은 이제 앞에 잠깐 설명을 했던 상원 거문무루 구석기 유적. 거기에는 털꽃길이 이 화석이 이제 발견이 됐다고 했죠. 이 털꽃길이가 이제 대체로 지금으로부터 뭐 40만 년 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오래전 구석기 시대 동토지대에 서식했던 그런 동물공이니까 이제 상원 거문무루 구석기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제 단양에 충북 단양에 금굴 구석기 동굴유적이 있어요. 금굴 구석기 동굴유적.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아슐리앙형 주먹도끼라고 하는 핸디엑스 주먹도끼가 이제 출토된 연천 전공유적을 중심으로 한 임진강 일대의 전기구석기유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런 시기인데 대체로 전공유적이 이제 임진강 한탄강 전공유적을 중심으로 한 임진강 한탄강 유역에는 이제 강가에 이제 한 당구면에 이렇게 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나머지 이런 시기의 것들은 대체로 이제 동굴에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뭐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이제 삶의 어떤 뭐랄까 이제 주거 공간이랄까 막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로 동굴을 중심으로 이제 살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 그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는 뭐 집을 스스로 지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나타나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소위 이제 수열 주거지, 움집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던 만들어서 살았던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것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동물을 따라서 사냥을 하면서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네들의 주 식료원이 동물을 사냥해서 이제 식료 활동을 하니까 이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을 따라서 이제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동물을 사냥해서 그 동물들이 다 도망을 가거나 동물이 거의 이 서식률이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동물을 따라 또는 그 다른 동물들이 더 많이 서식하는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식료 활동을 사냥을 해서 식료 활동을 하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소위 이제 이동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동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완전히 뭐 정착 생활을 하는 그런 형태의 주거지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이유도 이제 없었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동굴들을 이용을 해서 거기를 이제 주거 공간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살았겠죠. 그리고 좀 더 따뜻한 여름이라든지 뭐 그때도 이제 혹독한 동토 기후고 이랬지만 사계절이 있으니까 뭐 따뜻한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바위 아래쪽 암음이라 그러죠. 바위 그늘 이런데 이제 이거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이런 아늑한 곳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구석기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 유적을 이제 그 이해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유적이 형성되는데 입지 조건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따라지는 거죠. 유적의 입지라는 것이 이제 구석기 시대 이제 자연 환경과 이제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입지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 유적이 형성됐던 장소의 주변 환경을 이제 다 통틀어서 하는 거니까 더군다나 이제 구석기대 사람들은 굉장히 유적의 이제 입지가 중요시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네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은 뭐 이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터득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 상원 거문무루 또는 청원 두루봉 여기에서 뭐 맨모습 뼈 동굴 화석 그다음에 동굴 곰 화석 이렇게 발견되는 게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 사냥을 해가지고 아까 끌고 들어와서 동굴에서 이제 잡아먹고 해체했다. 뭐 그럴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왜 뼈에 이 인간이 석기를 가지고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뼈라든지 이런 데 이제 남겨진 그 흔적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그것을 사냥해서 거기에서 이제 잡아먹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역시도 혹독한 추위에는 따뜻한 곳을 찾아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어. 그 역시 동물 그네들도 인간 그때 이제 고인류와 마찬가지로 구석기 시대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굴이 그네들의 소위 아지트였다. 소위 삶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동굴 곰 같은 경우에는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거의 1년 동안 거기에서 겨울 잠을 자고 그리고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밖으로 나와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대형 동물들하고 이제 삶의 공간이 같았다. 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동굴 내에 소위 이제 겨울 같은데 한 혹독한 추위에서 동굴곰이 거기에 안에서 이제 겨울 잠을 자고 있다.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사냥감이 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굴 안에서 동물과 같이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었겠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발견이 되면은 그것을 잡아먹고 사냥하기로 이렇게도 했겠지만 뭐 밖으로 도망가기도 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제 이 생활하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주 그들이 생각하건대 가장 최적의 장소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유적을 이제 거기에서 삶을 영위를 했다. 그러니까 그네들의 삶의 흔적이 오늘날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구석기 유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적이 어떤 위치에 어떤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이제 구석기시의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 특정한 장소는 그 특정한 장소에 살게끔 했던 주위의 환경 조건이 구석기세 사람들한테 적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왜 입지 조건을 아까 이야기했죠. 계속 다 설명을 했죠. 구석기 연구에 있어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는 무엇보다 뭐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자연 환경 조건이 중요하다. 그 자연 환경 조건이 곧 이 구석기 시대 유적이 이 입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 그렇게 최적의 자연 환경에 유적이 형성이 됐다. 다시 말해서 구석기세 사람들이 최적의 자연환경 조건에서 살았다. 이런 거니까요. 자연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구석기 이 시대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석기 시대 이제 유적을 이해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주안을 두는 게 바로 이제 유적의 입지 조건을 이제 먼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크게 보면 한당구, 동굴, 그 다음에 자연 남쪽 양기바른 경사면의 북녘 사면청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구석기 유적이 발견이 되는 이유들을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이제 오늘날 그것을 정리한 게 내가 지금 그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어, 이 이제 자연 환경 조건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구석기가 여기저기서 이제 발견이 되고 하잖아요. 뭐 유적은 다양한 성격의 이제 유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삶의 어떤 영역,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삶의 영역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활동 범위까지도 이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를테면 아까 지도상에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어떤 아주 특징적인 그런 그 형태의 석기들이 어떤 한 유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어떤 반경 몇 킬로 범위 내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많이 출토가 되더라. 그러면은 그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살았던 집단이
활동 범위 영역이 경제 활동 범위가 이제 그 정도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정이 아니라 이제 그랬던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입지 조건 분석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 계속 강조를 하지만 자연 환경 조건에 대한 이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입지 조건을 계속 분석을 해서 어떤 특정한 지형이라든지 입지 조건에 따라 가지고 어떤 유적들이 이렇게 이제 어느 시대에 어떤 유적들이 이렇게 주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 이런 노하우가 연구 성과가 이제 축적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의 그런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은, 아, 여기에 구석기 시대의 어느 시기, 즉 전기, 중기, 후기 중에 어느 시기에 유적이 어느 범위 일대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걸 이제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 그러면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리가 이제 문화양상을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로 이제 발굴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랜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이런 유적의 입지라든지 입지 조건을 규정해 주는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시 된다. 그것을 잘 분석하고 이해해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구석기 시대 유적 입지 조건을 앞에 크게 봐가지고 한당구, 그 다음에 자연 남쪽 양지바는 경사면의 이 경사면의 끝부분, 그러니까 평지와 구릉 경사면에 시작되는 그 지역, 거기 대적층. 근데 거기에는 위에 산에서 뭔가에 이제 소위 이제 뭐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형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 위에 있는 흙들이 이를테면 산사태 형태로 나가지고 밑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경사면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퇴적이 돼. 그걸 우리가 이제 토양 붕적토라고 그래요. 산사면 아래쪽에. 이제 그 붕적도 아래에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특징적인 유적이 입지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큰 틀에서 내가 이제 구석기시대 유적이 입지하는 조건을 설명한 거고,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반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제 바닷가에서도 이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 지방이라든지 남부 지방이 있는데 넓은 평야를 낀 바닷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바닷가는 주로 동해안 일대, 동해안은 융기해안이니까 평야가 형성이 안 돼 있고, 곧바로 융기해안에서 동해안 절벽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바다하고 바로 면하는 그런 지 동해안 일대,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동해 묵호, 지금 그 일대 이제 뭐 기공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죠. 바닷가라든지 내륙의 강줄기, 강줄, 강줄기 유역에 분포하는 경우는 이제 강줄기를 따라서 물이 계속 이렇게 흐르면서 그 양쪽 강가에 이제 계단상의 지형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한당구라고 그러죠. 한당구의 제작. 자,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동해안 일제 구석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임진강, 그 다음에 한탄강 그 일대 구석기 유적, 또 공주 석장리 유적을 중심으로 한 금광유역 일대 이제 유적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가 이제 대체로 한당구면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유적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평탄한 지역 비교적 낮은 구릉지대의 기반암 풍화대 위에, 이것이 바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경사면 아래쪽에 대적되어 있는 풍적도 속에서 이제 발견되는 그런, 그러니까 경사면의 풍적토, 그러니까 평지와 경사면 타면이 야트막한 산 구릉 사면이 이어지는 그 지역,
경상도 거기 그런 지형 조건에서 주로 이제 구석기가 많이 입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경기도 광주 우리 바로 옆이죠. 삼리죠. 남항주, 호평동, 뭐 청주, 공명동 뭐 여러 유적들이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입지 조건에 이제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한당구면과 더불어서 이제 이 용암지대, 그러니까 이제 이 임진강 한탄강 유역은 한당구, 그러니까 임진강과 한탄강이 흐르면서 형성되어 있는 한당구 지형을 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소위 말해가지고 그 이제 이 한탄강 거기 가서 보면은 물이 이렇게 이제 뿌옇게 이렇게 이제 목욕한 물 같이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이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 이제 석회암지대. 석회암지대에 석회암이 이제 녹아가지고 그러는 그런 물이니까 그 석회암이 어떻게 형성이 돼요? 기본적으로 소위 화산 폭발에 의해서 용암 분출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돌들이 보면 제주도 마찬가지죠.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무암지대, 용암지대 거기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대작점. 자, 여기에 이제 용암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이 한탄강, 임진강에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용암이 분출하고 이러면서 소위 말해 그 쌓인 용암 이 소위 화산재 이런 것들이 이제 쌓임에 따라 이 화산재를 통해 가지고 이 소위 연대 측정이 가능해요. 연대 측정. 그래서 이제 요 임진강 한탄강 유역에서 조사된 전공 유적 이런 유적에 이제 토양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구석기가 발견되는 출토되는 층의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100만 년 전이라고 얘기했던 거, 70만 년 전이라고 얘기했던 거, 30만 년 전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더라. 경우에 따라 가지고 위층에서는 5만 년 전까지 떨어지는 층도 있더라. 그래서 그 사이에는 1만 2천 년 이렇게 보는 사람들, 저기 13만 년 전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 이제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거죠. 뭐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이제 많은 데이터 자료가 이제 확보가 돼야만 이제 좀 더 이제 안정될 수가 있다. 연대가 이게 이제 보는 전공유죠. 파주 금파리, 파주 주월이 해서 소위 임진강, 한탄강 그 일대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유적들이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이제 이 소위 임진강, 한탄강 유역의 전국 유적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 용암이 분출된 그 5만 년 전 연대가 측정된다고 하는 그거보다 훨씬 아래층에 황토층에서 이제 이 구석기가 이제 발견이 된다. 구석기가 빠른 구석기들 소위 아슐리앙형 주먹도끼라는 것이 그런데 그 황토층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토지대의 이 소위 중국 그 황사 또는 황토 이것들이 퇴적돼 가지고 형성돼서 용암 분출해서 쌓인 그 화산재층 그 연대보다 훨씬 이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또 이제 30만 년 전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이래서 이제 아직 여러 유동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어쨌든 그거를 떠나서 요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에 주로 이제 구석기 유적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또 계속 설명을 했지만 동굴 유적 또는 바위 그늘죠. 이거 안에 이제 동굴 안에 이제 채적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굴 안에도 오랫동안 동물 또는 사람이 구석기세 사람이 이제 거기에 살면서 여러 동굴 바닥층이 토층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단면을 절개를 해가지고 발굴을 하면서 절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타나는 층에 따라 가지고 아래에서부터 위에서 위에 이렇게까지 구석기층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래층이 빠른 구석기 늦은 위층이 늦은 구석기 이렇게 출토된다 그러면은 그 석기의 조합 조성 상태 어떤 종류의 석기들이 어느 층에서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각 층에서 출토되는 구석기의 특징 형태 특징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전기 구석기 시대층 중기 구석기 시대층 후기 구석기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근거가 되니까 아무튼 이 동굴 바위 그늘에서 이제 확인된 유적 중에 이제 상원 금무모르라든지 단양 금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구석기 유적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처음에 한반도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그런 시기에는 오히려 이제 한당구면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오히려 동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선호했던 그런 흔적들도 이제 확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탄증 또는 유기물 포함증. 이것은 거의 대부분 이제 후기 구석기 시대에 해당이 돼요. 후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 시대에도 이제 아주 늦은 시기,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 시기. 토탄증이라는 것은 뭔가의 이제 지형 변화에 의해 가지고 뭐 사태가 난다든지 뭔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 뒤집어져 가지고 소위 말해 가지고 울창한 식생, 그러니까 식물들이죠. 나무 이런 것들이 아래층에 이 물이 고여 있다든지 이런데 이제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이제 퇴적이 되면서 그 위를 흙으로 이제 두껍게 이제 덮여버립니다. 두껍게 덮인다는 것은 아주 두꺼운 두께예요. 그러니까 뭐 몇 메다, 몇십 메다 이렇게 덮여버리면 그 안에서 유기질인 이 식물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래층에서 물에 고여서 이제 이 소위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부식되고 이러면서 대적돼서 나타나는 게 이제 토탄처럼, 그러니까 수처럼 까맣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거쳐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소위 뭐래요? 원유 같은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산출되는 거죠. 자, 그런 토탄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리고 이제 유기물 포함증,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죠. 자, 그런 층에서 나타나는 그런 토탄층이 형성되는 시기는 구석기 시대 말에서 신석기 시대 초, 요 시기에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 토탄층이 형성되는 것은 자연 지형 변화가 이제 일어날까. 그 이전에는 뭐야? 규가 엄청나게 추웠던 빙하기, 동토지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가 이제 신석시대를 넘어오면서 마지막 빙하가 끝나고 간빙기로 들어오면서 어때요? 지구가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뭐야? 사면, 산사면 이런 것들이 녹아가지고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뒤집혀서 지형.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식생들이 아래쪽에 이제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계속해서 흙이 무너져 내리고 무너져 내리고 해서 쌓여서 덮어서 이런 토탄층이 이제 형성이 된다. 이제 그 층에서 나오는 유물들. 그러니까 마지막 플로이스토시의 말기층에 되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구석기 유물들은 대체로 후기 구석기 유물들이 이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체로 이제 후기 구석기 시대죠. 그 다음에 황토 퇴적증. 이제 온성의 강한리 유적, 이걸 아까 이제 동관진 유적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학자에 따라가 이제 중국에서 소위 이제 용암 분출 이전에 이제 임진강 한탄강 위역을 지금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 용암이 이 화산작용에 의해 용암이 분출하기 이전에 중국에서 날아온 이 황토가 퇴적이 돼가지고 형성되고 거기에 구석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더 빠른 시기에 이제 구석기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 구석기 시대에 이제 위치시키는 그런 학자들이 이제 있어요. 어쨌든 막 그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구석기 유적들은 뭐 이런 입지 조건에서 주로 발견이 된다. 뭐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표적인 유적 이것은 한번 눈으로 스크린하고 곧대어 뭐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고 막 대표적으로 중요한 우리가 이제 소위 연천의 전곡 유적이라든지 제일 먼저 발견된 뭐 동관진 유적이라든지 공주 석장리 유적이라든지 상원 거무모로 유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 유적이라든지 단양 수양계 유적이라든지 뭐 이런 대표적인 유적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명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동굴 화석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내가 설명을 빠뜨린 게 있는데 이제 동굴 화석이 있으면은 또 이제 고인골 화석들도 이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자, 고인골 화석이 가장 빠른 거는 세계적으로 이제 700만 년 전 그 화석 인골도 이제 확인이 됐다고 그랬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평양의 이제 역포구역에서 발견된 역포사람, 역포인, 그다음 평양 옆에 이제 승리산이라고 하는 이제 산, 거기에서 기슭에서 발견된 승리산 사람, 승리산인, 그다음에 덕천 사람, 덕천인, 용곡 동굴에서 발견된 용곡인, 이게 전부 북한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시기에 이제 구석 기적은 우리 남한보다도 북한 쪽에 이제 빠른 것들이 이제 많고, 고인골 화석들도 이제 북한 쪽에서 주로 이제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접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어느 시기에 고인골 화석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시기를 아주 올려보는 그런 북한 학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화석인 걸로서도 한반도에서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그 이전에 이제 중국의 이제 주구점 그 유적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세계사, 문화사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제 아마 구석기 부분에 설명을 좀 들은 적이 있을 텐데, 거기는 100만 년 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고인류 화석들도 우리의 이제 구석기 유적들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연대를 가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에 이제 연대에 대해 가지고, 아까 전공이 구석기 유적을 어떤 사람은 100만 년 전 또는 30만 년 전,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78만 년 전에서 13만 년 전,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 근거 자료로서 아까 이제 임진강, 한탄강 그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석회암 용암지대, 거기에 이제 화산재 연대 측정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그런 이제 설명을 하고, 또 그 아래층에 이제 중국에서 날아온 황토 지대에 이제 형성된 빠른 유적,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다양한 견해가 제시가 되는데, 대체로 요즘 대체로 제일 늦은 13만 년 전 이런 연대를 신빙하는 그런 경향이 젊은 연구자들 중심으로 이제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연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때까지 이제 연대 측정 결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더 과학적인 연대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자료,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인이 되면은,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좀 더 안정된 그런 구석기 시대 시작 연대를,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 시작 연대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것도 이제 남한 거 통일이 되고 난 다음이라야 이제 금은머루 유적이라든지 아주 더 올라가는 그런 구석기 유적의 이제 연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다, 그리고 석기가 전기구석기 시대에 어떤 기본적으로는 이런 아슐량형 주먹도끼들이 이제 사용이 됐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양상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동굴 유적에서 이게 이제 소위 이 상원, 북한 지역의 상원 거무무르 유적, 이게 이제 동굴 유적,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멤모스 뼈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해서 내부에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런 구석기 유물들이 이제 확인이 됐다. 제천의 전말용굴, 단양 금굴, 상시근을, 청원 두루봉 동굴, 대체로 이런 동굴들은 석회암 지대에 많이 형성이 되죠. 우리 충청도에 가면은 많은 동굴 관광지도 있죠. 이제 그 동굴 관광하고 있는 그 안들이 대체로 이제 자연 동굴로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석기 시대에 이제 연대에 대해 가지고는 세계 공통적으로 이제
습기의 조성 형태, 그러니까 습기의 종류의 이제 조합상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전기, 중기, 후기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습기의 발달 과정, 습기 제작 방법의 발달 과정 이거에 따라 이제 전기, 중기, 후기로 이제 나누는 것은 세계 공통적이에요. 다만 그것이 이제 각 지역에 따라 가지고 나라에 따라 가지고 뭐 다르죠. 전기구석기라고 하더라. 아프리카 전기구석기하고 우리 전기구석기는 엄연한 시기 차이가 엄청 나죠. 자, 어쨌든 전기, 중기, 후기로 이제 구분을 한다. 그 구분 근거는 습기의 변화 양상, 그 다음에 습기의 구성 양상, 습기 제작 기법의 발달 양상 이런 거에 따라 그렇게 구분을 한다. 근데 대체적으로 시기는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전기에서 후기로 이제 습기가 변화하는 그런 양상을 보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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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기의 종류도 이제 좀 달라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습기의 크기라든지 제작 방법이 좀 달라요. 큰 차이점이 이제 대체로 전기 구습기들은 습기의 크기가 큼직큼직해요. 대형 습기. 왜요? 이때는 아주 추운 그런 동토지대고 아주 추운 소위 빙하기 이 시대니까 여기 어때요? 동물들이 큰 동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큰 동물들 서식하는데 조그만한 잔석기를 가지고 동물 사냥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주먹도끼라든지 저런 아찔량형 주먹도끼 이런 걸로 이제 큰 동물들을 사냥해야 되니까 석기들이 크고 그리고 큰 습기들임과 동시에 습기 제작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다. 대략 몇 개의 이렇게 좌우 대칭을 떼어내서 뾰족한 날을 만들어서 집게 종류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대형 동물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 전기 구석기 시대에 이제 이런 식의 구석기는 습기의 크기가 크다. 그리고 습기를 만드는 방법이 좀 거칠다. 그러니까 몇 개만 큼직큼직하게 떼내고 이제 그렇게 습기로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거칠고 대형 습기에서 작고 정교한 습기로 후기식 구석기라고 하면서 습기가 아주 작은 습기임과 동시에 아주 정교하게 만든 소위 이 잔습기들이 잔습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사용이 된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물군 의 변화와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왜? 이제 점점 기후가 좀 따뜻해지니까 추운 털코끼리라든 메모스, 뭐 동굴 이런 것들은 추위에 그네들이 이제 적응해 와서 살았던 거니까 그 추운 지역으로 계속 이동해서 가버리고 그 대신 그쪽 지역에 어때요? 따뜻한 기후 조건에서 살 수 있는 작은 동물, 사슴 종류들 이런 것들 말이에요. 토끼 뭐 마찬가지죠. 그런 작은 동물들이 이제 이 동물군을 이제 형성하고 서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동물들을 작은 동물들을 사용하는데 동물보다 더 큰 이런 습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에 맞게 적당한 작은 습기. 그런 대신에 뭔가 성능이 뛰어난 그런 습기 제작 기술이 발전된 그런 정교하고 작은 그런 습기들로 이제 전체적으로 변화한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기 단계에 어떻게 가고 후기 단계에 어떻게 가고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습기의 변화 과정, 습기의 종류와 변화 과정 시대별로 구석기 시대 그걸 이제 한 시간 더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거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기로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대형이고 거친 습기에서 정교하고 잔습기로 변한다. 이것은 큰 틀음에서 전기구석기에서 후기구석기를 가는 양상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 전기구석기와 중기구석기 시대 습기의 크기가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약간 작아지는데 어느 정도 사이즈를 기준으로 그 전기, 중기로 나눌 것인가. 그 다음에 습기를 다듬는 제작 기법이 거칠다. 근데 전기구석기 시대보다는 중기구석기 시대가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크게 구분할 정도로 이렇게 확연한 차이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뭔가 전기에서 중기로 가면서 습기의 제작 방법 크게 이게 바뀌기는 바뀌는데 어느 정도 크기에서 어느 정도 크기에서 크기로 이제 변화한다는 그 시점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전기와 중기의 구분이 되게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애매한 측면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난점이 구석기 시대 구분에도 이제 존재하고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체로 제가 그, 첫 번째 이제 구석기 이 수업 강좌로서 할 수 있는 수업 내용은 대체로 이제 이런 정도가 이제 되겠네요. 이런 정도가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이제 이 유적 사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특히 이제 구석기 시대 하면은 이제 뭐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는 석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석기하고 앞에 왔던 이제 동물 화석들. 그 다음에 이제 운 좋게 경우에 따라 가지고 아까 이제 고인골 화석들. 그것은 또 순수하게 고고학적 영역을 좀 벗어난 그런 측면이 있어. 그것을 분석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세부학적, 몰상학적 뭐 여러 가지 그런 분석들이 필요하니까 좀 전문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또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 바로 석기의 이제 제작 방법 그리고 각 시대별 석기의 변화 과정 뭐 요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앞에 설명했던 그 구석기 유적의 이제 입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은 기왕에 여기에 보이다시피 이제 여기에 하천이 이렇게 이제 강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강이 형성되어 있어 여기서 강가에 뚝이 이렇게 만들어져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강 바닥면에서 계단상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여기에도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지형이 점점 높아지는데 원래는 비스듬하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하천에 이제 이 하천에 물에 흐르는 양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하천 유로가 이제 계속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넓은 면적에 이렇게 전체가 하천이었다가 그것이 뭔가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하천에 이제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이제 줄어들면서 계단상으로 이렇게 이제 하천 이 경계면에 이렇게 이제 형성 양쪽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당구면이다. 요 지형을 이제 보면 돼요. 이런 전형적인 지형. 처음에는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그 다음에 점점 깊이 또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물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이제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하천 바닥면을 중심으로 옆으로 가면은 두 번, 세 번, 많게는 뭐 네 번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 모양으로 한다. 그러니까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된 요 면 전체를 이제 단구면이라 그러고 단구면을 형성하는 가파른 벽면 요 벽면 요것을 단구 당구예라고 이렇게 당구예 이제 이거는 이 절벽을 이야기 절벽 당구예 요런 지형에 이제 고속교류적이 형성되고 있다 아까 설명했던 그런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연천 전공유적 한탄강 유역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현무암 용암대지 위에 넓게 하안당구가 형성되어 있고 그 일대에 이제 유적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 전공 유적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그런 전공 유적이 되어버렸죠.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모비우스 이론 뭐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할 텐데 막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전공 유적 좀 더 보완 설명을 하면서 하기로 하고 자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이 한당구라든지 구석기 유적이 형성되는 그 토층 지형 조건이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소위 토양 쉐액이라고 하는
토양 쐐기. 여기 쐐기 모양으로 되어 있다. 또는 은땅터기. 그러니까 동토지대라고 했잖아요. 동토지대로 꽁꽁 얼어붙어 있잖아요. 그죠? 얼게 되면은 토양이 이렇게 이제 소위 거북등처럼 갈라지죠. 우리가 마른 저수지에 이제 저수지 바닥이 갈라져 있지. 거기에 나중에 지구가 그 기온이 따뜻해져 가지고 이게 소위 이제 녹게 되면은 그 갈라진 틈으로 녹은 미세한 흙입자들이 여기에 갈라진 틈을 통해서 쭉쭉 거기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채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발굴을 하면 이제 쭉쭉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래서 토양 쐐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도 이제 토층상으로 보면은 토양 쐐기층이 여기에 이렇게 한 차례 먼저 또 형성이 되고, 또 요 위에 또 이렇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토양 쐐기층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아래쪽에 토양 쐐기층이 위층보다도 훨씬 빠른 그런 토양 쐐기층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토층은 점토질로 돼 가지고 아주 쫄깃쫄깃한 그 뭡니까? 그 저기 초콜릿 토양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발굴을 하면은 토양 쐐기층 아래층이라든지 쭉 끼어서 구석기 유물이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형태. 자, 여기도 이제 전공이 해서 이제 좀 더 명확한 토양 쐐기층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 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전공리 유적을 중심으로 발견되는 소위 주먹도끼, 아출량형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요 내용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이제 뭐 이런 정도에서 이제 수업을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한 번에 걸쳐 쭉 계속 해버려도 이제 되겠지만, 다음에 이제 석기 부분이 좀 더 상세하고 좀 해야 될 수업 양도 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뭐 이런 구석기 시대 자연 환경, 그리고 구석기 시대 유적이 형성되는 지형 조건, 입지 조건, 그 다음에 토양 양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구석기 시대 구분, 그리고 전반적인 구석기 시대 유적 소개, 대체로 전체적인 구석기 유적 분포 양상, 뭐 이런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석기 시대의 이제 시대별 구석기의 특징, 전기, 중기, 후기, 그리고 구석기의 이제 제작 방법, 그 다음에 구석기를 만드는 돌감, 석재들,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주차 이제 수업인데 수업 쉬지 않고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이 강의한 내용하고 또 구석기 문화, 유적을 포함해서 유물, 석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정리한 그런 그 텍스트 자료도 구석기는 조금 이제 정리할 필요가 또 있고, 너무 이제 오래된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 자료도 강의 자료실에 내가 이제 올려줄 테니까, 뭐 그거 같이 강의 내용하고 공부하면은 좀 더 구석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